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상주의 낮 기온이 29.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25도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번 주말 연휴 동안에도 한낮의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고 하늘도 맑아서 햇살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주로 서쪽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불조심과 함께 호흡기 질환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도 다가오는 구름이 없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틀 정도는 이렇게 맑은 하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강수확률 0%의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신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9도, 서울과 청주, 대구가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7도 등으로 평년보다는 살짝 낮은 기온대를 보이면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춘천, 청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북한 역시 함흥과 평양이 25도 등으로 낮에는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만조 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김창한 지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에 근무하는 김창한 지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농가 날씨에는 첫 출연이신데요. 먼저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부터 앞으로 미래에 준비하기 위한 연구까지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보급으로 축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주의 낮 기온이 29.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2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5월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축산 농가에서도 본격적인 고온 대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5월부터는 기온이 상승하고 앞으로도 기온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가축들이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축들이 고온에 노출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27도에서 30도씨의 고온이 지속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음수량이 증가하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가축의 증체량이 떨어지고 또한 번식장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축 사육조군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군은 10도에서 20도, 젖소는 5도에서 20도, 돼지는 15도에서 25도, 닭은 16도에서 24도 정도이며 저금보다 기온이 높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증체율이 떨어지는 등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날씨가 더우면은 사람들도 입맛이 떨어지듯이 가축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사료 섭취량을 조금 늘려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먼저 한낮에는 사료 공급을 피하시고요.
아침, 저녁 좀 덜 더울 때 주시는 것이 좋고 소량씩 자주 급여하시는 것이 체내 열 발산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고온 스트레스와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소금 등을 추가적으로 급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가축들의 수분 섭취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때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예, 닭은 보통 사료 섭취량의 2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요. 고온이 지속되면 4배에서 8배까지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원한 물은 사료보다도 더 중요한데요.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 사조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유해세균이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우 최대 사육지죠. 경상북도 경주의 앞으로 일주일간의 최고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25도, 모레는 26도로 날씨가 더 더워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살짝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농가에서는 고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기 축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송풍기 그리고 한여름철에 사용하는 시설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축이 활동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광막을 미리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축사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안개분무 시스템,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 내 시원한 공기를 제공하고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환기팬과 송풍팬도 작동이 잘 되는지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고온기 축사 관리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사료가 부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료는 짧은 기간에 급여할 수 있는 양만큼 소량을 구입하시고 보관 창고에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게 관리하셔서 사료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산란계 사육 지역 중 한 곳이죠.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영중면, 영북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온기 대비 가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도사님, 이 기온이 상승할수록 가축들도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가축의 대사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선풍기, 팬 등으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해주고 물과 소금을 충분히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사지 끝, 중심부, 두부 순으로 서서히 냉수를 뿌려주는 것도 체온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강심제, 주사, 링겔과 포도당의 수액 공급, 해열제 등의 약제 처방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열사병과 일사병의 대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면 각종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에 대한 예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축사에 방충망을 설치하시고 주변 잡초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맞이꽃이나 어성초, 계피 등이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축사 내외 주변에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정기적으로 자주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만큼 가축들의 질병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기도에서 돼지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이죠. 경기도 이천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 돼지열병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시죠.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현재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며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백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져오는 돼지 생산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해외에서 오염된 축산물 반입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동안 유럽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난 8월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과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실시해 주시고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할 경우 꼭 80도씨 이상에서 30분 동안 열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급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돼지를 임상 관찰하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발병하면 정말 살처분을 해야 할 만큼 위험하니까요. 농가에서는 더욱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충남 홍성군의 은하면, 광천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 농업이 화제입니다. 이 축산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축산 모델이 개발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스마트 축산 모델은 통합 제어기로 각 ICT 장치를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든지 사양 관리, 환경 관리, 개체 관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프로그램 하나로 축사 관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의 건강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노동력 부담이 많이 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생산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 개발한 스마트 축산 모델을 농장에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를 잘하는 한우 스마트 축산 모델 농장의 경우 노동력이 줄면서 사육 마리수가 120도에서 150도로 30마리가 늘어났고요. 또한 개체별 정밀 사양 관리로 번식 성적이 좋아져서 암소의 공태일수 즉 비임신 기간이 60에서 45일로 15일 줄어들고 송아지 폐사율도 10%에서 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실히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 농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22년까지 전업농의 25%를 스마트 축산을 보급할 예정인데요. 현재 수시 모집 중에 있고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 넷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부디 스마트 축산 보급으로 축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온기 대비 가축 관리와 스마트 축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주말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아주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토요일에는 역시 강수확률 0%의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낮 기온은 청주가 28도, 대전이 27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25도를 넘어서면서 덥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7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토요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농축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야외 나들이 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날씨와 대기질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창한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이 있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수확률 0%의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거의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더운 듯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야외로 나가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문제는 대기질입니다.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수시로 대기질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참고로 마스크는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들어서면서 월요일에는 살짝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